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교육 인사이드 김태훈입니다. 여러분의 모교는 어떻습니까? 1982년부터 교육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 지역이나 공동화 현상이 심한 도심 지역 초중고등학교 5,400여 곳이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폐합 정책을 통해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학교를 꾸미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농어촌이나 산골 마을에서도 작고 아담한 학교를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 다시 찾아가 보면 문을 닫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폐교의 운명을 맞게 되는 이유는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인근 지역으로 통폐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올해 입학 상위를 더해 전교생이 4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분교가 폐교의 길이 아닌 본교로 승격돼 화제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문수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청량초등학교 문수분교로 불리다가 올해부터 17년 만에 문수초등학교라는 교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분교장에서 문수초등학교로 성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학급 수는 6학급이고 학생은 특수반을 포함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도 여느 농어촌 학교와 마찬가지로 폐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수분교를 폐교하려는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아무래도 학생 수가 늘지 않고 현 상태로 있는 과정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우리 문수초등학교는 역사는 좀 60년, 7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동창회에서도 폐교보다는 앞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폐교 위기를 넘긴 문수분교는 이번에 문수초등학교로 승격된 것입니다.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은 4명입니다. 본교로 승격되었지만 아직 학생 수와 시설은 분교 때와 다름없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현이 몇 살이에요? 난 8살. 8살. 학교 오니까 좋아요? 네. 어떤 걸 하고 놀 때 제일 재밌어요? 그림 그림. 그림 그릴 때. 이 친구들 중에서 달리기 누가 제일 잘해요? 4명 중에? 아까 전에도 저기에 가서 내가 1등. 1등 했어요. 얘는 2등. 2등. 얘 3등, 얘는 4등.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승우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생태학자예요. 생태학자. 왜 생태학자가 되고 싶죠? 자연 공부하고 싶어요. 예, 저도 사실 1학년 처음 맡아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맡아보니까 또 1학년 나름대로 또 이제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아이들이 되게 솔직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신입생의 부모님을 만나봤습니다. 이 학교의 아이를 진학시키기 위해 이사를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현이는 부산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입학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정현이가 약간 자폐장애가 있는데 이곳의 환경이 아이에게 좋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 돼요. 왜? 초록색 색칠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빈대 있죠, 빈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우리 아이가 치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손이 더 필요한데 선생님 손이 더 이제 줄어들죠. 1학년 4명이 쉬는 시간입니다.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놉니다. 여기 이제 여름에 이사 왔는데 작년 여름에 이사 왔는데 이사 오니까 일반 유치원에 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갔는데
정말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어요. 이제 방학 때 조금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안해지면서 이제 적응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에 오니까 너무 좋아해서 뛰고 싶은 게 너무 목적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뛰는 게 너무 좋아서. 봄 되면 1년간 휴직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 이연정 씨도 아이의 진학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둘째도 나중에 이 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을 만큼 만족도가 크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제가 공교육의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강점도 물론 있죠. 근데 단점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시키니까 훨씬 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더 눈여겨봤더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시켰겠지만 안 그런 거예요. 되게 산만하고 이미 선행을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수업 자체가 또 흥미가 없는 데다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뭘 잘해야겠다는 건 있지만 뭘 하고 싶은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있는데 선생님이 키퍼거든요.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경쟁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즐거움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맨날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걱정 많이 했어요. 부모 욕심이지 않냐고 애기들이 좀 더 많은 친구들 속에서 서로 보면서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될 텐데 부모 욕심에 그러니까 네 생각에 네가 좋아서 거길 보낸 게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애기도 되게 편안하게 처음 1학년 입학을 하면 애기들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학교 오기도 힘들어하고 적응하기도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인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넘어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문수초등학교 전교생은 4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교로 승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학교 주변에 도시계획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고 울주군 청사가 좀 들어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먼저 기반 시설을 마련한다 하는 의미로 본교 성격이 좀 되었나 싶습니다. 이 학교는 도심에서 가깝습니다. 앞으로 울주군 청사와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도 전교생이 30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인원수가 제일 작다는 게 사실은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학교 강점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 리듬에 못 맞추고 선생님 리듬에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아이들을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학생 수가 작게 되면 그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훨씬 더 좀 더 관심을 아이 하나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기 리듬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작으니까 큰 학교랑은 다르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더 많은 시간이 가고 직접 제가 봐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아이가 4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뭐 하고 싶은지를 그냥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입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책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 봐주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대부분 하나인 집이 대부분 요즘 많은데 가보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컴퓨터나 붙들고 앉아가지고 매일 혼자서 뭐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이 숙제나 과제물도 같이 도와주시니까 일단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문수초등학교 5학년 교실입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은 교실입니다. 11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서 학교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단 말이에요? 네. 수가 아직 적어서 선생님들이 우리 이름을 외우기가 쉬워서 선생님들과 친근감이 느껴져요. 운동장도 넓은 곳도 있고
새로운 친구도 즐겁게 사귈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숲이 있고요. 넓은 운동장도 있고 뒷산도 있어서. 그래요. 뭐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형제처럼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씩 몇 명씩 따돌림 당하는 적이 있는데 저도 살짝 그래본 적이 있는데 여기 와서는 괜찮아졌어요. 문수초등학교는 학교 주변의 자연 속에서 창의 인성 체험 학습을 전 학년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져서 없애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던 학교가 전인 교육의 요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심에 가까이 있는 본교로서는 학교가 농촌하고 어울려 같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꿈이 있고 교사들한테는 보람과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는 어떤 믿음 있는 꽃피는 학교, 그런 행복한 학교를 꾸미고 싶습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명,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문수초등학교는 한때 통폐합의 위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늘어날 인구를 감안해 오히려 본교로 승격된 경우인데요. 지금은 오히려 소규모라는 점 때문에 이사를 오거나 전학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동창회나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통폐합 이후에도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 통폐합은 그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울산광역시 북부 당사동 해변입니다. 울산이 자랑하는 몽돌과 파도가 눈부신 곳입니다. 이곳에 있던 옛 동해분교는 지금 없어지고 그 자리에 2년 전부터 울산 북구청이 운영하는 추억의 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예로부터 추억과 향수가 어린 장소로서 단순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추억의 학교로 개소하게 됐습니다.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시설을 임대해서 문을 연 이 추억의 학교는 옛 교과서와 학용품을 전시한 추억의 자료관, 옛 교실을 재현한 추억의 교실, 그리고 농어촌 생활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평일 50명, 휴일 200명 정도의 관람객이 무료로 입장하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강동 해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강동 사랑길을 거점 장소로서 단순하게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도 더 이 폐교를 활용도가 높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울산에는 현재 폐교가 12곳인데 이 중에 11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들꽃학습원인데 범서읍 서사분교를 2001년부터 개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되는 폐교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폐교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근원적인 게 이제 예산 절감이죠.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려면 좀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또 거기다가 이제 인허 현상이라든지 농촌 어촌에 가면은 실제로 젊은 사람들 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죠. 농어촌에서는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를 없애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신도시에서는 새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농어촌에도 학교가 다시 필요해지고 신도시에는 교실이 비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농촌으로 적게나마 귀농하는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이런 우리 이제 폐교를 매각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류를 하고 임대를 해주고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다가 또 필요하면은 다시 학교로 이제 개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위해서 뭐
일단은 매각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학교를 지어주자. 그리고 뭐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는 학생 수가 주니까 통폐합을 하자. 뭐 이러다가 막상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줄고 있으니까 아 이게 이제 학교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또 불가피한 지역은 없애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그 행정 당국에서 많은 그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교 규모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숫자를 맞추거나 효율성만 따져서 학교를 없애고 만들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북중학교의 경우 한때 통폐합 대상이 돼서 폐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정말 우리 학교를 구심으로 해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는 그 동문들이 상당히 결속력이 있고 좋았는데 막상 학교가 타 지역에 통합이 된다고 보니까 폐교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대단히 습수방과 어떻게든 이 통합을 막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울주군 상북면에는 초등학교가 3곳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서 이 세 학교를 한 학교로 통폐합할 예정인데 이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 상북중학교 역시 학교 수가 적어서 과목별 교사 수급도 힘든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양에 있는 신원중학교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상북중학교는 1949년도부터 50년, 51년에 걸쳐 옛날 그 어려운 시절에 상북 면민들의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면민들이 그 살과 보리쌀을 내고 또 부역을 해가지고 면민들의 피와 혼이 담긴 상북학원입니다. 신원중학교하고 통합을 하면 지금 언양면 서부리에 이동을 되면은 우리 상북중학교는 상북이라 하는 그 지역명을 가지고 있는데 언양이라는 타 지역에 가서 상북이라 하는 지역을 가지고 간다 하는 좀 모순된 점이고 또 교명도 역시 상북중학교 쓸 수 없을 뿐더러 결국은 그는 상북중학교가 폐교가 되는 겁니다. 상북중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모, 지역민들의 반대로 현재 상북중학교와 신원중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재검토에 들어간 실정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상북중학교는 학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개, 분교가 2개 있죠. 총 5개인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으로 통합이 안 된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5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가 하나 없다는 건 그건 상당히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 5개 초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쪽에도 산업단지가 입주를 하고 해서 아마 주거가 많이 불어나고 학생 수도 불어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학교를 유지를 해서 앞으로 또 그 예전에 또 명성에 걸맞는 학교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죠.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지역 주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주민의 거주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벌써 60년 된 학교고 또 동문들도 상당히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상북중학교 없었더라면 저희들 세대는 아마 70~80%가 중학교 못 올 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 다 가정 형편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 어려울 때는 중학교 없었더라면 언양이나 멀리 갈 수가 없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때 그 상북중학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울 수 있고 배우면 터지는 있고 지금 그 출향 인사들이 많이 참 진출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실제로 통폐합을 앞둔 학교마다 지역 주민들과 해당 학교 동창회는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더라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은 초등학교는 약 17,000명의 학생 수가 감소를 했고 학급 수가 64학급이 감소가 됐습니다. 중학교는 학생 수가 한 6,000명 정도, 학급 수는 20학급. 그다음 고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는 한 1,100명 정도, 그 학급 수는 49학급이 고등학교는 정설이 됐습니다. 그 정설된 이유는 신개발지에 신설 학교를 설립하다가 보니까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야말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합니다. 학급당 20명 정도까지 학생 수를 줄여서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한 수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통폐합 이런 논리와 함께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개별적 지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활 지도도 어려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향후에 저절로 줍니다. 뭐 20명, 15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좀 위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기회로 삼고 농어촌 학교도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 근교의 전원학교를 좀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다운동 근처에서 좀 떨어진 것이 척과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 구영 근처에서 좀 떨어진 것이 두동초등학교단 말이죠. 언양 근처에 보면은 방곡초등학교, 온양과 덕신 근처에 보면 삼평초등학교, 또 울산 무동 근처의 문수초등학교, 이런 학교는 도심지의 큰 학교와는 좀 차별화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또 학교 분위기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그런 곳에서 자녀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교육을 복지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복지의 중심은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입니다. 그거 없이 뭐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뭐 어느 입장이나 뭐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돈이 있어야 복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기반하에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학생 수는 줄고 교육 예산은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증감시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학생 수는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 예산을 많은 부분 유지를 하면서 더 줄이지 않는다면은 학생 수는 줄고 그러면 뭐 교육 복지 예산은 확실히 좋아지겠죠. 그런 가운데 올해 두동초등학교와 봉월초등학교가 두동초등학교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된 두동초등학교는 전원형 자율학교로 운영하고 봉월초등학교는 학교 형태를 유지한 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좋은 예로 봉월초등학교와 두동초등학교가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종전의 봉월초등학교가 이제 비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민 편의 시설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편의 시설로 이제 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폐교처럼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대규모 학교 제도라는 것이 100년도 안 된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 기회가 해서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게 100년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의 대규모 학교는 산업화 모델의 약간의 일종의 공장 모델이죠. 규격화된 교육과정과 많은 학생들, 선생님, 공급자, 학생들은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이제는 바뀌는 거죠. 이제 생태주의로 지역 공동체로다 이제 학생들은 적어지고 역할이 바뀌는 거죠. 무조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라기보다 학습자를 찾아서 필요한 걸 찾아주고 이러면서 지역 공동체로서 그러니까 복지에서 생태주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자연주의라든지 이런 거로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런 것이 농어촌 지역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학교 통폐합을 반대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교육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의 오래된 학교들도 통폐합 논란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통폐합의 원칙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통폐합을 경제적인 어떤 논리로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적인 어떤 관점에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은 학교 규모가 적정해야 되고 또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또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경제적인 논리로 행정기관에서 억지로 하는 것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육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 논리나 이러한 것들, 효율 논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인간 삶의 자체가 정치고 효율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교육 부분은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뭐 대학을 잘 보낸다, 학력이 향상됐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것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이에요. 뭐 한정 쏟아지고 사랑을 쏟아지고 돈을 쏟아부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 광장입니다. 통폐합 논의에서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네, 우리에게 학교는 오랫동안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이나 산촌 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으로 다시 한번 지역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인원 형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흔히 교육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학생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학기를 시작한 지 한 달째. 하지만 올해 단 한 명의 신입생도 없어 폐교의 길을 걷게 된 학교도 있습니다. 모교가 사라지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시사기 인사이드,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탑10 가요쇼가 방송됩니다. 얘들아, 피노키오와 모험을 떠나자! 올겨울 최고의 흥행작 뮤지컬 피노키오가 더욱더 신나고 재미있게